본격적인 2023년도의 마지막 12월입니다. 이번 달이 가장 격동적인 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에이다, 체인링크 이 수많은 코인 중 무엇이 가장 이번 상승을 주도할까요? 그건 바로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원입니다. 2023년도 12월 1일 방송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2023년도 한 해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첫 12월의 방송입니다. 12월은 덩치가 큰 코인은 끝까지 가고 자발트든 김치코인이든 마지막 발악을 하든 아니면 또 다른 도약을 하든 정말 마지막 이번 코인 시장에 제도권화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피날레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한 번에 남아있는 구간이 이제 전과 후로 나눠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비트코인은 10월에 이어서 11월에 또다시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12월에 미지수가 다가왔습니다. 과연 이번 달도 양봉 마감을 할까요? 하지만 이러한 연속성은 저는 12월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도 결국 1년봉의 마지막이자 양봉으로 마감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지는 것이 큰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급격하게 10월과 11월에 상승 28%가 나온 상황에서 11월은 8%로 급격하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패턴이 나올 때 우리는 앞서 나왔던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존의 이 양봉 3개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 연속성은 이번에도 유일하게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런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번 12월이 예측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로 10월과 11월에 나왔던 급락의 흐름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2023년도에 나왔던 1월, 2월, 3월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1월에도 39.63%가 나왔는데 2월에는 바로 0.03%로 양봉도 아닌 하락도 아닌 횡보봉으로 끝났죠.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그 후 그 다음 달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또다시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하는 한 해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 징검다리 패턴은 저는 특히 12월의 변동성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ETF 한 달 전이기 때문에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12월은 그러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손절을 할까 고민보다는 이 와중에는 롱의 확률에 더 베팅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다시 입증하는 게 바로 미 암호화폐 법안의 처리가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초반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알트코인의 마지막 전과 후에 겨울이 나올 수 있다. 이 얘기는 결국 모든 코인들이 지금 이 ETF 그리고 법안에 대해서 늦어지는 제도권화에 대한 이 흐름들이 다 순서의 스텝들이 맞춰져 가지고 있는 퍼즐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 레인보우 차트에서도 그 지표가 매수 심리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차트의 이 구간별 색깔들을 잘 보시면 하단에 어떤 구간에 있었을 경우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심리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요. 정말 쌌던 극심한 세일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아직까지도 파란색 구간을 지나고 있지만 이 파란색 구간이 뭡니까? 파이어세일, 아직도 매수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점차 나오고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38,500달러의 강한 저항 매도선이 있지만 이 또한 오늘 비트코인이 1% 정도 상승을 했죠. 지속적인 리테스트 중인 상황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은 곧 다시 한번 날아올릴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가장 매도에 중점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바이낸스 사건이 벌금에 대한 자금이 결국 저는 종결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인 난센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말을 했던 것처럼 바이낸스 이슈로 인한 거래소 자금 유출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데이터 한 장을 넣었는데요. 이 데이터는 뭐냐면 7일 동안의 이더리움 체인에서 8,670만 달러의 순유입이 발생을 했고 이거에 대한 벌금과 맞먹는 규모의 합의를 발표한 이후 거래소에서 자금이 유출됐던 상황과 동결 그 이슈에 막음과는 자금이 유출이 되고 매도가 이제 일치점에 왔고요. 이제 벌금에 대한 자금의 매도가 끝난 이상 현재는 순유입으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 벌금은 바이낸스는 충분히 낼 자력이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합의를 했던 거고요. 그 5조원에 대한 것들에 대한 자금은 이미 다 끝났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뭐냐? 바이낸스가 던진 매물을 누가 다
매수했다는 겁니다. 그 매수는 결국 ETF로 인한 투자자들의 유입들이 다 매수를 삼켰고요. 결국 이런 와중에도 바이낸스는 그 많은 매도를 하고도 아직까지도 바이낸스는 1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바이낸스의 기소 문제가 매도 압력을 추가는 했지만 결국 이렇게 종결이 됐고, 보시는 것처럼 거래소 내부의 물량 또한 아직까지도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래소입니다. 이 상위 10개 거래소를 제가 갖고 온 거고요. 온갖 공격을 받은 바이낸스는 여전히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다. 그 물량 또한 어마어마하고요. 이 와중에 갈팡질팡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 고래들 또한 갈팡질팡하고 있고요. 보라고래가 어느 순간 고개를 들다가 또다시 처박히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갈색 고래형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서 중립의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할 거는 결국 다 후행성입니다. 이 후행성이라는 거는요, 시장이 결국 상승으로 턴을 하는 호재거리가 나오면 이 고래들 또한 기회를 엿보다가 전부 매수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악재가 지금 해소되고 있고 시장에 지금 가장 큰 ETF라는 호재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상 호재가 끝나기 전까지는 상승으로 장을 이끌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재료를 누군가가 던졌다고 하면 누굴까요? 바로 상남자, 우리의 인생을 걸었다.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레이트 회장입니다. 본인의 주식은 1조를 팔았습니다. 자사주로 매각을 했죠. 저도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게, 자사주라는 게 매입도 있고 그 자사주를 던지고 사는 경우도 있고 정말 많은데요. 이걸 이제 보유를 하느냐 소각에 따라 또 시세 가치가 달라요. 근데 보통 자사주는 호재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으로 보면 1조를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BTC로 보면 그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에 몰빵을 했는데요. 자, 이 형은 정말 이보다 상남자가 과연 이 세상에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이후에 제2의 상남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형입니다. 근데 그런 형이 일단은 시장에 또다시 불씨를 당겼습니다. 대단하죠. 엄청납니다. 계속 삽니다. 계속 사는 게 어떤 위치에서 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결국 7,700억 상단의 BTC를 추가 매입했고요. 보유량의 10% 이상을 늘렸습니다. 결국 이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 16,130의 BT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는 한 개를 보유하는 것도 버겁다라고 하는데, 한 개, 10개, 100개, 1000개도 아닙니다. 10,000개입니다. 16,130개 BTC를 추가 매입했고요. 이 전체 평균을 내보면 36,785달러에 매입을 해서 현재 3만 정도의 평균 단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눈빛 보십시오. 신입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코인판의 신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이제 이분들이 샀던 기준들을 봤어요. 이 동그라미가 샀던 위치인데요. 저도 기준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뒤죽박죽입니다. 2만 아래일 때도 샀고요. 4만일 때도 샀고요. 6만일 때도 샀습니다. 떨어져도 샀고 올라도 샀고 지금도 사고 있습니다. 그냥 이분들의 범위 내에서 계속 삽니다. 근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사는 것 같아도 평균이 얼마일까요? 38,245. 진짜 평균이 환상입니다. 지금 38,000대인데 아직까지도 수익 중이고 그 수익은 무려 1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이런 표가 나오는데요. 일단 마이크로스트레이트의 평균 단가입니다. 샀던 날짜고요. 맨 왼쪽 하단은. 그리고 그 다음 첫 번째 칸은 이제 평균으로 샀던 개수입니다. 5,445, 12,000개, 1,000개, 6,000개, 800개, 700개 팔았을 때도 있고요. 2,000개 결국 다 샀습니다. 그리고 그 샀던 가격, 그리고 현재 보유 중인 밸런스, 그리고 평균적인 단가. 현재 계속 높아지고는 있지만 정말 높은 가격이 현재 유지되고 있죠. 정말 대단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결국 숨고르기 중입니다. 5천만 원 선 안팎에서 원화 기준으로 거래 중이고요. 지난 9월 이후로 정말 많은 상승이 일어났고요.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정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게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기조가 빠르게 종료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건데요. 그 후반부에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시장은요. 추후 상승을 전망하고 있는 이유를 나열했어요. 그 이유가 암호화폐는 저금리 환경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며 금리 인상 시기에는 투자 심리가 위축이 돼서 가격이 하락세를 띈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항상 FOMC 금리 인상 주기마다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락을 했었습니다. 상승을 할 때 비트코인은 하락을 했고요. 반대로 이제 하락으로 턴을 할 때 비트코인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바로 상승으로 추가적인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그 시기에 정말 큰 하락이 나온다고 했죠.
지금 높아진 구간에 있어서 하락 바닥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바로 데드캣 바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최종적인 하락으로 간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6월을 기점으로 기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ETF 1월 이 전후의 매매 전략이 크게 바뀌게 전략을 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근거로는 이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매도 세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잘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보유적인 현황이 늘어날수록 호재이고 단기 매도 세력이 점점 줄어들수록 이것도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표를 보시면 주황색을 보시면 점점 그래프가 낮아지고 있죠. 그만큼 매도를 할 수 있는 세력들의 영향력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고요. 반면에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비트코인들의 총 정리의 가장 포인트적인 요약들이 뭐냐면 블룸버그 ETF 관련이 계속적으로 연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1월 10일까지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해서 90% 확률로 신뢰를 현재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오늘 기사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랙록 관계자가 비트코인 ETF를 위해 SEC 관계자와 다시 만났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최종적인 ETF 승인의 최종 타협점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물밑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SEC는 현물 비트코인 ETF 상장에 관해서 블랙록 및 그레이스케일과의 논의는 계속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 지속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뉴욕 증권거래소 시장 톰 페널리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자본이 암호화폐로 유입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기사들이 호재성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제가 주목해야 할 코인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바로 이더리움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는 다루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제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ETF의 일정을 잘 볼게요. SEC의 넥스트 데드라인을 보면요. 현재 ETF 비트코인은 1월에 있는 반면에 이더리움은 12월에 많이 있습니다. 현재 가장 첫 번째인 반약 2023년도 12월 25일, 26일 크리스마스 이후에 일정들이 조금씩 있고요. 아크 21도 똑같이 블랙록과 있고요. 또다시 1월을 넘어서 2023년도 12월 6일께 하나 있고요. 가장 빠른 게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이 있고요. 2023년도 12월 23일 이렇게 12월에만 3개가 있고 12월 6일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더리움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ETF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ETF 비트코인에서 퍼스트 데드라인으로 나왔던 것도 계속 미뤄졌잖아요. 이더리움도 저는 비슷할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퍼스트 데드라인을 지나고부터 기관들의 매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건데 바로 고래들의 움직임입니다. 고래들의 움직임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냐? 비거래소의 이더리움 고래의 지간 매집이 추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온체인 플랫폼 센티메트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갖고 온 자료인데요. 상위 10개 거래소가 아닌 움직임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가 사고 있는 게 아니라 거래소 외에 누군가가 지금 매집 추세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상위 10개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잔액은 최근 6개월 중 가장 적은 803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래소는 이더리움 물량이 계속 물량을 뺏기고 있는 거고요. 물량이 뺏긴다는 게 뭡니까? 거래소에서 개미들이 매도 물량을 올려놓으면 누군가가 그거를 다 물량을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몰래 매집을 하고 있어서 거래소에 살 수 있는 희소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걸 계속 매집하고 있다는 걸로 봤을 때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진짜 심상치 않다라는 거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폴드 홀딩스에서 올 심퍼를 보면 이더리움 자체에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특정 고래 매수량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결국 2023년도 비트코인의 차트는 결국 42,000까지 이번 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로 5,000달러 이상이 남아있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저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라는 저의 분석과 거의 일맥상통하고요. 이러한 흐름이 2024년 1월 ETF 기대감이 한층 낮아지면서 매도 물량으로 나오고 그 후 차트의 추세가 더 돌파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단기적으로 12월은 손절이 아닌 가져가야 하는 추세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이 3만 달러가 깨졌을 때 우리는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격으로 보면 3만 달러는 살 수 없는 가격이 됐습니다.
하락장에 살 생각을 못했던 사람들이 상승장에는 또 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우리의 투심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12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12월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현재 원화 차트상 비트코인은 먼저 갈 거다. 하지만 알트코인들이 한 번 더 비트를 올려치고 알트코인의 흐름을 비트코인이 횡보하면서 또다시 낮출지언정 지금의 흐름으로 보면 알트코인들은 조정일 뿐이니까 11월에 월봉의 저점이 한번 깨지면 이거는 정말 기회이지만 이 기회를 줄지 안 줄지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유 물량 50%는 매수인 구간을 가져가고 나머지 50%로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바꿀 수 있는 달이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장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항이 높아지는 구간을 두드리는 모습들은 이제 한번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11월에 월봉의 저점을 깨지면 5억을 추가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깨지지 않아도 그래도 현재 10억 이상을 매수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욕심이 앞서는 순간 투심이 무너질 것입니다.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정확한 매매의 근거를 통해서 전략을 짜면 우리는 더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12월에 활기찬 영상을 통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월봉, 연봉으로 접근을 하면서 2023년도가 어떤 봉이 나올지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한 해 저와 함께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같이 함께 하다는 거 약속처럼 1월부터 우리 12월까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끝까지 꼭 수익률로 웃으면서 마무리해보자고요. 감사합니다.